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 41화 폭행 협박이 없어도 성폭행, 강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0일이나 됐네요 벌써? 네. 벌써.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 그렇죠? 이제 저 이번 주에는 이제 새해도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촬영을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들 궁금해하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다루었는데 폭행이나 협박을 전제로 이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아까 제목에서 보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한지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께서 시작을 해주시죠. 이번 주 주제에 대해서 그 자체의 질문인데요. 네. 원래 강제추행이나 강간은 이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지 성립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강간이나 이런 얘기만 듣고 너무 만연히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준강간, 준강제추행이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 범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면서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의해 따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이것은 비록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경우를 보통 말하는가요? 네, 그 용어와 비슷하게 규정된 형법 조문이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소개를 좀 드릴게요. 형법 조문을 보다 보면 형법 제10조에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범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심신장애 상태와 중강간, 중강제추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상실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이 둘은 실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형법 제10조에서 심신장애 상태는 생물학적 기초, 즉 생물학적으로 애초에 그 사람이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중강간이나 중강제추행에서의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라는 그런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면 중의 부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부녀도 중강간이나 중강제추행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거불능에 대해서도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한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해서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심리적으로 한거가 불가능한 경우를 예로 들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하면서 간음을 한 경우, 그리고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예를 들면은 수해의 강간으로 이미 기진해 있는 부녀를 간음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중강간이나 중강제추행과 관련된 사례 몇 가지만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보통 실무에서는 주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함께 숙박업소 등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주로 중강간, 중강제추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관계에 동의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숙박업소에 들어갈 당시에 피해자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그리고 보행 상태,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의 관계, 그날 처음 만났다라든지, 그 다음에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은 이후에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사실 성관계 중에서 무죄나 형이없음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온 케이스 중에 하나가 중강간이나 중강제추행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변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심신미약보다 좀 더 큰 이게 심신상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 사실상 거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여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여성이
자기 의지로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에 걸어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또는 나올 때도 굉장히 의식이 또렷했다든지 들어갈 때도 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비용을 지불했다든지 뭐 이런 사정이 있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그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성관계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 무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소를 예를 들어서 진행하신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구속요건 성립과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처럼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들 즐거운 새해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